사건 파일 중곡동 주부살인. 법이 못한다면 나라도 저자를. 아내 잃은 남편의 피 끓는 호소.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2012년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일보는 지난 14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부 A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서진환에게 살해됐습니다. 서진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씨를 살해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서진환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유족 측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서진환에 대한 체포, 검거 또는 재범 방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에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전자발찌 부착 장치자에 대한 확인 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곡동 주부살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범인 서진환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1범이었습니다. 1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서진환은 2012년 8월 20일 밤새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 무렵 서진환은 비아그라 2알을 먹고 흉기와 범행 도구를 챙겨 성폭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오전 9시 30분경 서진환은 주부 E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배웅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침입합니다. 이어 E씨가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합니다. 아랫집 주민이 E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서진환은 도망가려는 E씨를 붙잡아 흉기로 공격합니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E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서진환이 얼마나 잔혹하게 폭행했는지 E씨는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검거된 뒤 서진환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살해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했던 여자는 처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서진환은 또 범행 13일 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서진환은 2012년 7월에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에도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서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만약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서진환을 빨리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서진환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던 경찰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른 첩보 수집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진환은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서진환이 최후 발언에서 희죽 웃으며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은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마음을 이해하냐라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분노의 법적 요청문을 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도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잠을 잘 때 왜 제 옆에 아내가 없는지, 제 아내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4살, 5살 아이들은 온몸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매일 아내를 찾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와 아이들이 언제쯤에야 이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 앞 계단에 처참하게 흘렸던 아내의 핏자국을 봤습니다. 가녀린 우리 아내, 눈앞에 무서운 살인마를 두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을 아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저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고 아내가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겨우 5살, 4살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과 피고인이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처참하게 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 잘 보살피고 저를 아껴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옷 한 벌 좋은 거 사주지 못했고 음식 한 번 마음껏 사주지 못한 채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죽인 피고인이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인가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저와 아이들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고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나라까지 원망합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치고 사기치면 힘들게 살아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여자를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당하기 싫다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짓이겨 때려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과 힘들게 살다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아내가 있었던 우리 집에 아직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저자 때문에 밤이면 제가 아내, 아이들과 따뜻하게 느꼈던 우리 집인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홀로 되신 어머니 집 단칸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저자의 생명이 여러 개라면 그 생명을 모두 빼앗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가 왜 처참하게 사라져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자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법제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겁탈해봤지만 제 아내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살인을 합리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검사 결과에도 도무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죄책감을 못 느낀다. 여성을 욕구를 풀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형제에 대해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온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자는 사형받아야 합니다. 저자가 사형당한다고 아내가 살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자가 살아있는 세상에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한다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재판장님, 저자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석방돼 세상에 돌아와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족이 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저자에게 강간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불쌍하게 산다고 해서 법정에서 선처한다면 저자가 무서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여러 번 선처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한 맺힌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잠들기 전에 작은 애에게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37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처음에는 안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니 저를 다시 보며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37개월 된 딸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저자에 대해 꼭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